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뭐지? 미래형을, 그러니까 현재형을 쓰는데 그게 미래로 사용이 되냐? 이게 질문이었었어요. 근데 거기부터 약간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 뭐지? 현재형은 늘 미래로 쓸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현재형은 늘 미래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래형 하면 생각나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아마 will 생각날 거고요. 그리고 be going to 정도 생각이 나실 텐데 일단 뭐 일반적으로 will을 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be going to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죠. 그걸 심지어 gonna로부터 사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gonna를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차이를 그냥 살짝 설명을 할게요. 현재형과 will과 be going to 이 세 가지 미래로 다 쓸 수 있지만 뭐의 차이가 있느냐를 살짝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질문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르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옛날에 배우시는 건 이런 게 있을 거예요. will하고 be going to 둘 중에 하나 어떤 계획성을 말하면 be going to가 계획성이 더 높다라는 걸 살짝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솔직히 막 바꿔 쓴다고 해도 막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학생이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이 의대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 Hey, what do you want to be? 라고 말했어요.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거기다 대고 I will be a doctor 보다는 I am going to be a doctor 이러고 하면 분명히 약간 계획적인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will하고 be going to는 막 바꿔 쓴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ill go there later 이거랑 I'm gonna go there later 정도로 막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 차이를 두셔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형을 쓰실 때에는 약간 뭐라 그럴까 그 확실성이 제일 높아요. 확실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 내일 2시에 여기 있을 거거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갔을 때 I am here at 2 tomorrow 라고 말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아요. 현재형으로 말할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뭐에 대해 있어선? 계획에 있어선. 그래서 자기 스케줄을 얘기하거나 스케줄 얘기, 특히나 스케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확실한 것들은 현재형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과서에는 뭐라고 있냐면 현재 진행형을 써야 된다 이 말로 말하거든요. 현재 진행형을 쓰면 이게 가까운 미래로 표현이 돼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냥 현재형 쓰면 돼요.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스케줄로 따졌을 때 나 내일 미팅 있어라고 하죠. 그러면 쓸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건 I have a meeting tomorrow 이거랑 I'm having a meeting tomorrow 이렇게 해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현재형하고 현재 진행형 이 두 가지로 쓰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be going to 좋죠. 좋아요. will도 틀리진 않아요. 그죠? 하지만 will도 쓰면 약간 즉흥적인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있기 때문에 그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빈도로 따졌을 때는 현재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 근데 여기 질문 창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있으시면 그냥 남겨주시면 되세요. 이 질문 끝나고 나서 바로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은 뭐냐면 뉴스 같은 데에서는 그래서 현재형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퀸이 방문을 한다. 여왕이 방문을 하신대요. 그러면 The Queen visits Korea tomorrow. 이렇게 해서 말을 하거나 The Queen is visiting Korea tomorrow. 이렇게 말하는 빈도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것들은 스케줄은 가능한 여러분들이 스피킹 할 때 제가 드리는 추천은 딴 건 모르되 딴 건 몰라도 자기 스케줄 말하는 거 있죠. 스케줄은 이왕이면 현재형으로 말하세요. 현재형으로 말하는 푸시를 좀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개념도 조금씩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국인이 말할 때 아니면 리스닝을 할 때 이걸 들으시면 이거는 이래서 현재형을 썼구나 라는 느낌이 짙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이제 마무리 짓자면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형을 이 가까운 미래를 뜻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옛날에 학교에서 집중 좀 하셨다면. 근데 솔직히 가까운 미래란 자기 판단이잖아요. 그죠?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 가까운 미래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가까운 미래라고 딱 단정 짓지 마시고 정확히 좀 정해졌다 싶은 것들은 현재형으로 미래를 뜻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will하고 be going to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리고 gonna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실 때는 격식체로 쓸 때는 be gonna로 쓰지 마세요. be going to를 풀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알고 계시는 격식체들 있죠?
격식을 차려서 말할 때는 줄임 형태들은 좀 풀어서 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am gonna go there 이거 말고 I am going to go there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말하는 게 공식 석상에서는 분명히 좀 더 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창에 남겨주시면 되세요. 질문이 없으시면 그 전에 받았던 질문들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창에 남겨주시면 되세요. 자, 어떨 때 노랑 낫을 사용하시는지. It is no big deal. 자, 성민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노랑 낫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it is no big deal, not a big deal. Okay, away. 네, 그러니까 간단히 질문을 추려줘 보자면 이거네요. 그러니까 no랑 not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받은 게 they have no trouble adjusting to school life가 있고 they do not have a problem. They don't have trouble adjusting to school life가 나왔어요. 일단 둘 다 상관없어요. 지금 주어주신 문장 있죠? 그 두 가지. They have no trouble adjusting to 이거랑 they don't have a trouble adjusting to 둘 다 상관없어요. 근데 they don't have a trouble 어를 넣어서 가는 게 낫겠지만 자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별 차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차이가 없는데 가끔가다 이제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움이라는 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책이 없어. 만약에 이러죠. 책이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book.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not으로 쓰면 there isn't a book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책이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book 이게 첫 번째 옵션이고 두 번째 옵션은 there is not a book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드리는 팁은 사실 no예요. 왜 그러냐면 no는 no의 뒤에 와야 되는 건 단수가 와야 되거든요. 규칙상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no one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nobody, body도 단수잖아요. 그죠? no book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없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부정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I am not a doctor 이렇게 I am no doctor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원어민들은 I am no doctor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I am not a doctor 이라고 배우셨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no를 썼을 때 단순히 이것만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거 있죠. 있다 없다. 있다 없다에서는 not보다는 좀 no로 가는 게 실은 제가 학생들한테 드리는 팁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책이 없다 그러면 there is no book 이랑 there is not a book 이렇게 해야 되는데 not 했으면 관사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할 때 there is not a 그죠? 근데 no로 하면 관사가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관사 처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here is no book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편한 건 there is no가 훨씬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그냥 there is no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입에 붙여두시면 훨씬 더 편한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컵이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cup 하면 되는데 there isn't로 가면 there isn't a 넣고 이제 there isn't a cup 이렇게 해서 관사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차이를 빼고 나서 다른 차이로 만약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제 추천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지금까지 설명은 있다 없다 했을 때는 그냥 there is no로 가세요. there is no. 그죠? there is no. 그래서 there is no cup 이렇게 하는 게 there isn't a cup보다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 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펜이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이 없다 이런 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컨셉트나 there is no idea. 그러니까 there is no idea. 아이디어가 없어 이런 거 말고 어떤 특정한 거 있죠. 그래서 대화를 했을 때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요. 야, 그 게임이 없더라. 라고 하죠? 그 게임이 없어. 만약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거 되게 중요한 컨셉트거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게임이 없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게임이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game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내지는 there isn't a game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게임이 없어라고 해서 대화상에 있어서 특정적인 한 게임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re is no the game은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문법사고. 그래서 더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there isn't the game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성으로 다가갔을 때 그냥 게임 있어, 게임 없어 이런 말을 했을 때 there is no game, there isn't a game 둘 다 돼요. 하지만 그 게임이 없어로 말하고 싶죠? 그러면 there is no the game은 안 돼요. no로 하는 순간 이게 단수 취급으로 되고 그리고 일반성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there isn't the game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한 걸 얘기할 땐 no 더는 없어요. no 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my 그 소유격을 버리면 더를 넣을 수 있는 거 아시죠? It is my 예를 들어서 I am on my way home. I am on my way home 되고 I am on the way home 되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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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소유격이나 my나 더 같은 게 들어가면 no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re isn't my book. There is no my book이 아니라 there isn't my book. There isn't her friend. 이렇게 가야 돼요. There is no her friend가 아니라. 아시겠죠? 그러면 더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There isn't the game이 돼야 된다는 거죠. There is no the game은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죠? 그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no랑 not을 이제 구분을 하겠다. 그러면 딱 컨셉트를 딱 두 가지로 정립하면 돼요. 하나, 있다 없다. 일반적인 게 있다 없다 했을 때는 그냥 제 추천은 there is no로 가세요. 왜?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더나 소유격, my나 your이나 her이나 his나 이런 게 들어가야만 한다. 그러면 no를 못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만약에 그러면 복잡해져요. 할 수는 있는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일단 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스피킹을 할 때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세요. 그 둘 중에 하나만 잘 고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계가 없네. 여기서 시계를 좀 쇼핑하고 싶은데 시계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편한 건 뭐예요? There is no watch. 그죠? There is no watch. 왜냐면 there isn't a watch로 하면 관사 걱정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바꿔서 야, 내 시계가 없는데? 내 시계가 없어. My watch가 없어. 그러면 there is no my watch보다는 there isn't my watch로 가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There isn't my watch.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연습 딱 두 문장만 할게요. 이 두 문장만 할게요. Hi. 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질문 설명 끝나고 할게요. 자, 이제 고르시면 돼요. 계속 문제를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폰이 없어요. 야, 전화기가 없네. 뭐 전화기가 없어. 전화를 해야 되는데 there is. 시작. There is no phone. 이렇게 하시면 되죠. 물론 there isn't a phone도 되는데 쉽다는 거죠. There is no로 익혀버리면. 근데 바꿔서 야, 내 폰이 없어. My phone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my 지금 소유격이 들어갔죠. 그러면 하나, 둘, 셋. There isn't my phone이 돼야 되는 거죠. There is no my phone.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그 차이로 보시면 되세요. 두 문장만 더 가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가 없네. 커피가 없어. 시작. There is no coffee. 내 커피가 없어. 시작. There isn't my coffee.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립하시면 되세요. 막 글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똑같이 사용은 되지만 소유격을 갈 땐 그냥 not으로 사용해라.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받았던 질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세요. 딱 30초만 기다리겠습니다. 일부러 질문하실 필요 없는데 자, 후수와 후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가령 후수는 소유의 의미를 있다고 쓴다고 하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질문은 후수와 후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후수는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쓴다고 배웠고 후도 사람을 꾸몄을 때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구조적으로 봐야 하는 거지 공부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자, 일단 설명을 하자면
이걸 익히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죠? 익히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저희 과정 안에서는 이제 파란색 중급책, 챕터 3인가? 정도에서부터 다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전에 간단히 조금 알려드리자면, 개념 정리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피킹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저희는 구조적인 거 빼고 스피킹으로 다가갈게요. 말을 이제 했을 때, 나 그 남자애 좋아. 그러면 I like the boy 이렇게 가죠. I like the boy. 근데 이제 보이를 꾸며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 보이인데 I like the boy.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친구가 누군지 모르는 가정하에 I like the boy. 어떤 보이 지금 저 앞에 보이가 많아요. 근데 the boy 해놓고 어떤 보이인지 이제 말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뭘로 갈지 걱정을 하는 게 사실 스피킹으로 다가갔을 땐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I like the boy 하고 나서 이제 꾸며줄 때 저기 뭐랄까 안경 쓰고 있는 남자 있잖아요. 그죠? 안경 쓰고 있는 남자예요. 그러면 I like the boy 하고 나서 안경 쓰고 있는 이라고 꾸며주고 싶죠? 그러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일단 쓰다로 먼저 사용을 하고 싶죠? 그러면 the boy who wears 바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I like the boy who wears glasses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뭘로 꾸며줄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만 바꿔서 어, I like the boy 안경 쓰고 있는 who wears glasses 내지는 who has glasses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만 바꿔서 이것도 가능해요. 저 남자 있지 이렇게 하고 나서 저 남자 있지 그 안경이 동그란 round한 남자애라고 하죠. 그러면 안경이 동그란 남자애? 자 이걸 뭘로 꾸며줘요? 그죠? 그러면 안경으로 이제 꾸며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I like the boy 하고 나서 안경이 동그래요. 그러면 지금 꾸며줘야 되는 게 who is round는 안 되잖아요. who is round는 걔가 동그래지는 남자애가 동그란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바로 안경으로 나오단 말이에요. 안경이 동그란 남자니까. 그러면 안경은 명사죠. 명사로 바로 꾸며줘야 되니까 I like the boy whose glasses 이렇게 해서 바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I like the boy whose glasses are rou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던지고 나서 그 뒤에 동사로 꾸며줄지 아니면 명사로 꾸며줄지로 판단을 시작하면 돼요. 그 판단으로 가면 이게 사용이 시작이 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문장들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스피킹 과정이니까 말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로 문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머리를 기르는 남자예요. grow hair입니다. 나는 저 머리 기르는 저 남자를 좋아해. I like the boy. 일단 grow가 들어가죠. 그럼 who세요? 하나, 둘, 셋. I like the boy who grows hair. 하나, 둘, 셋. I like the boy who grows hair.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 머리가 노란 남자애. 아니 머리가 까만으로 갑시다. 머리가 dark brown인 남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명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dark brown하고 지금 hair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I like the boy. 하나, 둘, 셋. I like the boy whose hair is black. 이 되죠? 물론 there is a boy 갖고 있는으로 하면 저 까만 헤어를 갖고 있는 남자? 그러면 갖고 있다는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who로 연결하면 돼요. 해보세요. I like the boy. 하나, 둘, 셋. I like the boy who has black hair. dark brown hair.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며주려고 하는데 명사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죠. 명사로 꾸며주고 싶죠. 그러면 후수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뒷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희 도전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딱 네 문장만 더 만들게요. 도전해보세요. 지금 질문하신 분. 자, 갑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한테 컵이 있는데, 컵이, 여기 지금 보세요. 이게 dark brown이에요. 컵은 일단 cap으로 갈게요. cap, C-A-P로 가겠습니다. The cap이 brown인 컵을 나는 사고 싶어요. cap이 brown인 컵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I wanna buy a cup 우리 시작하죠? 그럼 이제 꾸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꾸며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자 생각해보세요. 동사가 없죠? 갑니다. I wanna buy a cup whose 하나 둘 셋 I wanna buy a cup whose cap is brown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럼 바꿔서 나는 캡을 파는 남자를 만났어. caps들을
캡슐을 파는 남자를 만났어. 그럼 팔다는 동사가 지금 있죠. 파는 남자잖아요. 그럼 후수가 아니죠. I met a man who, 하나, 둘, 셋. I met a man who sells caps. 또 두 개 남았어요. 계속 갑니다. 입술이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은 좀 침 때문에 반짝이죠. 샤이니 한 남자예요. 그죠? 샤이니. 립스가 샤이니한 남자입니다. 그러면 일단 동사 생각은 안 나요. 그죠? 립스가 샤이니하니까. 그럼 명사로 꾸며줘야 되잖아요. 그죠? 를 좋아한대요. I like a boy. 하나, 둘, 셋. I like a boy whose lips are shiny. 이렇게 되죠? 마지막 하나. 눈이 큰 남자애를 좋아해요. 나는 눈이 큰 남자애를 좋아해요. 동사 없죠? 그죠? I like a boy. 하나, 둘, 셋. I like a boy whose eyes are big.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I like a boy who has big eyes.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과정 안에서의 그 연습은 더 하셔야 되겠지만 일반성으로 다가갔을 때 이걸 회화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라고 따지면 꾸며줄 수 있는 게 동사가 생각난다 라고 하면 who를 연결하시고 명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whose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소유격 다음에 명사밖에 못 나오잖아요. my cup처럼. 그죠? 그러니까 whose를 연결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 정도로 이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 문장들을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 문장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세요. 오케이? 일단 댓글 같은 걸로 좀 제가 이걸 이 라이브로 해본 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아직은 고민 중이지만 연습할 수 있는 문장들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걸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답변입니다. 질문입니다. 자, 영어 회화 자체에서 대해 여쭤보고 싶어요. 대학 다닐 때 교환학생 친구들이 한국어 수업을 도와주는 멘토 멘티 정도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서 영어 회화를 조금 했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하면서 영어 회화도 조금 하긴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뭔가 좀 체계적으로 영어 회화를 하고 싶대요. 최영님, 회사 옆에 회화원도 다녔는데 뭔가 계속 말만 자꾸 하게 되고 학원을 다녔는데 말 많이 하시면 좋은데 꾸준히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에 학원 다닐 때는 기사 읽고 자기 의견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표현을 짚어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회화요. 일단 뭐 분명히 한계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화잖아요. 회화는 이제 아무래도 대화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점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점을 이미 알고 계신데 제가 그나마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같이 고민을 도와드리자면 분명히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체를 찾아야죠. 매체를 찾아야 돼요. 지금 레벨이 지금 봤을 때 한 중급 정도로 만약에 보자면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면에서 이해를 분명히 하고 계시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매체를 하나 찾으세요. 매체를 하나 찾아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하는 대화를 갖고 공부를 해야 내가 대화하는 거에 그나마 가깝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나마.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화를 잡았다 쳐요. 그러면 영화를 잡고 이거를 보세요. 영화를 보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자막을 켜야 되나 안 켜야 되나 이런 걸로 조금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막을 켜고 안 켜고 이해가 안 가면 자막 켜야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자막 켜야 됩니다. 자막을 켜야 되고 켜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자막을 켜고 안 켜고 일단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하면 일단 안 켜고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일단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고 나서 한 번 보는 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드리는 추천은 혼자 공부할 때 매체를 잡고 이 매체를 한 번만 여러 개를 보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한 개든 두 개든 몇 개만 잡아서 이거를 파고 드셔야 돼요. 이거를 파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야 되고 그래서 자신이 따라하고 싶은 어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하는 어떤 스토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고 그 사람처럼 말하려고 노력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아주 1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문장을 갖고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이제 나왔어요. Thanks for the heads up 이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였지? 그러면 야 눈치 줘서 고마워. 그럼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Thanks for the heads up.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대화를 외워야 돼요. 외운다기보다는 자기화할 수 있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hanks for the heads up은 어쩔 수 없어요. 표현은 그냥 문법적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시제가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thanks for the heads up 이런 표현 같은 건 그냥 입에 붙여야죠. 그냥 계속 말해야 돼요. Thanks for the heads up. 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upposed가 나왔어요. 그러면 be supposed to를 사용을 하는 문장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보셔야 돼요. 쫙 만들어 봐야 돼요. I'm supposed to go there. Am I supposed to go there? Where are you supposed to go? 이런 식으로 나오지 못하면 그건 결국은 자기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조금 추려서 말을 하자면 일반적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한계점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들은 첫째,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할, 전화도 안 할 거고, 뭐 화상 영어도 안 할 거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가정 하에요, 지금. 원래는 화상이라도 하고, 전화 영어라도 하고, 뭔가 연결을 하셔야죠. 그래서 대화를 이끌어내시고, 첨삭은 계속 받아야죠. 그 첨삭이 없는 공부는 사실 뭐라 그럴까, 이미 아시다시피 한계점이 금방 와요. 왜냐면 되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틀린 것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다 제하고, 진짜 나는 방 안에 갇혀서 공부할 거다.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영어와 같은 거 매체 정해서 그거를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바꿔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바꿔서 말하는 걸 누가 첨삭해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누군가 첨삭을 해줄 사람이 있다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첨삭을 받고 이거를 또 이렇게 말해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장을 조합하는 연습도 필요해요. 하나만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말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추천은 결국은 뭐냐? 온라인 하세요. 이집에 온라인 하세요. 온라인 하셔서 여기서 첨삭은 계속 나가잖아요. 매일 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첨삭 받고 교정 받고 그리고 나서 뭐 일기나 에세이는 맨날 첨삭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첨삭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안 된다. 물론 전화 연결도 되고 화상 연결도 되지만 이것도 진짜 할 시간이 죽어도 없어요. 진짜 죽어도 없어요. 누구랑 대화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제 강의 조금 듣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데일리 태스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오더가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장문해 주세요. 이걸 이용해서 장문해 주세요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장문해서 보내세요. 그럼 바로 다음날 첨삭돼서 오잖아요. 심지어는 뭐 한 두세 시간 안에도 올 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 공부를 조금 만드시면은 사실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말하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첨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화상 영어 같은 거 하셨어요? 네, 화상 영어 같은 것도 좋죠. 화상 영어는 좋아요. 솔직히 뭐 오프라인처럼 좋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대화는 좀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상 대화만 계속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그 선생님이 지금 파악해 주시고 이 레벨을 올렸어야 돼요. 일상생활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치적인 요소 이런 것들 있죠. 정치적인 요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자면 정치, 경제 막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다루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일상 영역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거절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걸 거절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회화 시간에 할 때 가끔가다 제가 토픽 이제 교재 있잖아요. 교재 그 토픽을 보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어려워. 왜 이거 한국어로 하기 힘든 말들을 왜 이렇게 시키시는 거지? 그러면 이거 너무 토픽 때문에 하기 싫은데 쉬운 거 없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그럴 거면 어떻게 공부를 해요? 미국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경제 배우니까 거기에 단어를 숙지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자신의 노출을 잘 절단하시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배우실 생각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런 락을 걸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서 락을 걸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분야에 도전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걸 체화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선생님께서 그거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EDB 과정은 맞춰지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실 수 있으면 빨리 하셔서 일주일에 2번, 3번이라도 좀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씩 한번 써보세요. 쓰는 게
그 길게 쓸수록 여러분들 그 뭐야 질문 남기시면 됩니다. 질문 남기시면 저 아직은 20분 남았어요. 15분 남았군요. 어쨌든 요거 뭐야 그 라이팅은 좋아요. 지금 레벨에선 라이팅 하셔야 돼요. 라이팅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너무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절대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것도 길게 쓰셔야 돼요. 그것도 심오하게 가셔야 돼요. 심오하게 가는 데 있어서 캐주얼한 말은 늘 껴있어요. 하지만 캐주얼 말만 하다 보면 심오한 말은 절대 안에 들어가기 힘듭니다. 왜 피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챌린지를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제가 너무 뭐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냥 준비된 거 갈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최영님. 질문 딱 20초만 더 기다릴게요. 20초만 기다리고 없으면 그냥 마지막 제가 갖고 있는 질문 받아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 하다가 온라인으로 갑자기 전환을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지금 피드백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말 거의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있고 지금 전화도 돌리고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네요. 이게 저희가 하던 식을 그대로 온라인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 굉장히 장점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피드백이 되게 저희가 예상한 피드백과는 좀 다르게, 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하는 게 훨씬 낫기는 해요. 그거는 낫긴 한데, 그 느낌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공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신의 푸시가 정확히 된다면, 이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에 대한, 특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인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과정의 온라인화, 에 있어서 지금 계속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이 디벨롭을 한 거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게 좀 바뀔 거예요. 이게 바뀌어요.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 데일리 태스크라든가 그 라이팅 숙제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성을 띠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의 클릭 같은 거 있죠. 이게 좀 더 단순화될 거고, 그리고 좀 깔끔하게 더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과정 자체가 온라인으로 할 때 있어서 그 인원을 좀 소규모로 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세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세이를 받고 다시 첨삭 후 전달해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화되니까 나름대로 강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제 강의도 다시 돌려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에세이도 분명히 좀 더 타입해서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점을 좀 더 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어떤가요? 피드백이 좀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질문이나 피드백 다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질문 한 개만 더 받을게요.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없다면 제가 있는 거 바로 제가 받은 질문 바로 가고요. 10초만 더 기다릴게요. 질문 없으신가요? 영어 질문도 괜찮아요. 교재 질문도 괜찮고요. 없어요? 자, 그러면 아이고 순간 질문 들어왔네. 위치 사용? 이것도 괜찮네요. 지금 어쨌든 여기 들어오신 분들 위주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위치까지 오늘은 질문 받을게요. 자, 위치 사용에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게요. 사실 이거를 너무 뭐라 그럴까? 특이하게 보실 필요 없는데. 물론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을 하자면 이제 위치를 설명을 시작하자면 대절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대절이 자유로워지면 이제 위치의 사용도 분명히 나아지잖아요. 그죠?
일단 대절하고 위치만 비교를 해보자면 딴 거랑 너무 갈 필요 없고 아까 후수 질문도 있었는데 위치랑 대만 일단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대수로 가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면 돼요. 만들어 보세요. 지금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커피. 그럼 뭐예요? The, the coffee I like. 이렇게 되죠. 대절이 빠진 거예요. 생략이 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커피는 라테라고 해보세요. 갑니다. The coffee that I like. 하나, 둘, 셋. The coffee that I like is latte.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카페 라테. 그러면 하나만 더. 내가 어제 본 영화. 그러면 뭐야? The movie that, 시작. The movie that I watched yesterday. 그죠? 내가 어제 봤던 영화는 Interstellar야. 이렇게 하겠습니다. The movie that I, 시작. The movie that I watched yesterday is Interstellar.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위치로 바꿔도 돼요. 방금 전에 했던 거 전부 다. 그러면 the coffee which I like is cafe latte. 이렇게 해도 되고 the movie which I watched yesterday is Interstellar. 이렇게 가져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를 두셔야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대하고 위치랑 차이를 두셔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점치사가 남아야 될 때 대신 뒤에 위치하는데 화면에 이렇게 편한가? 대신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할게요. 대신 나왔을 때 전치사가 남아야 되는 게 대신 뒤로 가는데 위치는 앞으로 당겨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은 이 해석을 하실 때 조금 헷갈리실 만한 것들은 in which 막 이런 거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딱 지금 4가지 문장으로 이해를 도울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만났던 학교라고 하고 싶어요. 내가 그녀를 만났던 학교. 전치사는 일단 학교에 어울리는 in이나 s 쓰겠죠? 그러면 일단 in으로 쓸까요? The school that I, 하나, 둘, 셋. The school that I met her in. 이렇게 되잖아요, 원래는. 그죠? 일단 생략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생략 안 하고 가는 거예요. The school that I met her in. 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위치로 바꾸면 in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해보세요. The school in which, 시작. The school in which I met 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가시나요? 딱 3개 더 남았어요. 3개 더 하시면 이해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the cookies를 빼낸 오븐이에요. 내가 쿠키스를 빼낸 오븐입니다. 그러면 the oven that I took out the cookies from 이렇게 되죠. 다시 한번 말할게요. The oven that I took out the cookies from. 왜냐면 I took out the cookies from the oven이잖아요. 그죠? I took out the cookies from the oven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he oven that I took out the cookies from.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위치로 바꾸죠?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The oven from이 뒤에 남았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The oven from which I took out the cookies.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from which가 되는 거고. 그죠? 2개 남았어요. 2개만 더 할게요. 그러면 2개만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대절로 그대로 사용해보세요. 내가 네 핸드폰을 둔 책상이에요. 그러면 I put your cell phone on the desk. 그잖아요. I put your phone on the desk. 그죠? 그러면 그걸 대절로 해보세요. 내가 너의 폰을 둔 책상. The desk that I put your, 하나, 둘, 셋. The desk that I put your phone on. 그죠? on이 있어야죠? The desk that I put your phone on. 이죠? 그죠? 그거를 위치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The phone on which I put your phone.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The desk. 다시 한번 외쳐보세요. The desk on which I, 하나, 둘, 셋. The desk on which I put your phone 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하나 더. 그러면 방금 전에 아까 앞에 세 문장은 in which 있었고, from which 있었고, on which가 있었네요. 딴 것도 한번 해보죠. 마지막 하나. 내가 take care of the project로 사용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난 그 프로젝트를 관리한대요. 그러면 I take care of the project잖아요. 그죠? I take care of the project예요. 그러면 내가 돌보는 프로젝트라고 해볼게요. The project that I, 하나, 둘, 셋. The project that I take care of. 이죠? The project that I take care of. 그죠? 그럼 이거 위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The project, 뭐요? Of which, 그죠? The project of which I take car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그냥 마무리 해보세요.
내가 돌보는 프로젝트는 크대, is big 이라고 하시면 돼요. The project of which 하나, 둘, 셋. The project of which I take care is big.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거를 이해하셨나요? 이제 킴? 일단은 이해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오홍 하셨네. 오홍 이해가 되신 오홍인가? 모르겠네요. 일단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 게 이게 회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끝에 거를 앞으로 데리고 와요. 그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완벽할 수는 없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회화는 이거를 빨리 쓸 수 있게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 어떻게 원어민들은 빨리 말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네 폰을 뒀던 그 책상 있지? 그 책상 없어졌어. 그럼 the desk on which I put your phone is gone.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미리 알아야 되고 딱 난 순간 이렇게 하는 건 엄청난 연습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드리는 추천은 뭐냐? 일단은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죠? 지금 이해는 하셨으니까. 대강 이런 건데, 제일 끝에 나오는 전치사를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 그 정도인데, 이거를 체화하려면 진짜 많이 연습해야 돼요. 저희 챕터, 위치 챕터에서는 챕터의 그 문장들이 기본적으로 한 30개 정도 연습은 했었을 거예요. 그 30개 연습은 기본이고, 그냥 한 90개, 100개 연습을 하셔야 이게 입에 붙어요. 이거는 훈련하시면 돼요. 이거는 훈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도전을 계속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이해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of which나 in which나 이런 거 있죠. 한국에서는 자꾸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in which의 뜻을 줘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방은 in the room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bus stop은 at a bus stop이잖아요. 그러면 bus stop이라고 말하려면 at which가 돼야 되고, 방이라고 하면 in which가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의미를 줍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연습 한번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타입을 해보세요. in which 타입해서 거기에 대한 예문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갈 거예요. 근데 이해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in which를 뺀 다음에 then 넣고 in을 제일 뒤에 보내보세요. 그리고 해석하세요. 그러면 해석이 다 돼요. of which다 that 바꾸고 of를 제일 뒤에 놔보세요. 그러면 이게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연습을 해보시고 만약에 좀 더 질문이 생긴다 하면 어쨌든 지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거는 좀 종종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온라인 전환도 됐고 해서 그래서 여기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게 열어드릴 테니까 질문을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기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정도이고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죠? 시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못 가겠네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또 모아서